HC의 성명서 읽어주기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암저수지 수질대책 광주시가 나서서 제대로 마련하라 라고 지난 11월 9일 날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또 우리 이경희 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제가 풍암동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풍암호수가 제 살던 집 앞에 있는 일종의 마당에 있는 호수랑 같은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이사한 지 10년 넘었으니 잘 모르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풍암저수지나 풍암호수라는 명칭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네. 이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풍암저수지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저수지는 이제 농업용수 네네. 공급을 목적으로 이제 축조된 네. 그 공간이고, 호수라고 이제 부르면 사실 공원 안에 있는 수변 공간, 그 물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좀 부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풍암저수지나 풍암호수 같은 이름이고요. 지금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그 축조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앙공원 안에 있는 풍암호수는 네. 그 이제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기존의 농어촌공사가 그 풍암저수지를 관리하고 풍암저수지에 담긴 물로 서창들에 있는 네. 그 농지에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이었지만 민간공원을 조성하면서 풍암저수지가 이제 광주시로 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거죠. 그 매각,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매각하고 그렇죠. 시 입장에서는 매입해서 시민들의 공원 안에 있는 그 수변 공간, 호수로서의 역할들을 이제 하도록 하는 지금 그 가도기적인 상태에 있어서 네. 풍암저수지도 되고 풍암호수도 되는데요. 풍암저수지는 1951년에 준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정도 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목적으로 이용이 됐었는데, 풍암저수지가 축조되고 난 다음에 그 80년대, 90년대 이제 들어서서 풍암지구가 개발이 되고, 월드컵 경기장, 네. 그 다음에 염주체육관, 이쪽에 그 개발이 되면서 주변이 이제 도심으로 둘러싸여져 그렇죠.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농업용수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중앙공원 안에,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일상을 보고, 어떤 공원 안에 있는 호수의 기능으로서의 역할들로 이제 전환이 되었었는데, 네. 사실 계속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질의 그 관리 주체도 농어촌공사가 네. 하고요.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풍암저수지에 담겨있는 물이 한 4등급 정도만 돼도 네. 괜찮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의 수질관리 목표는 4등급이고요. 시민들이 공원 안에서 그래도 호수가 물이 깨끗하다. 네. 뭐 이용하는데 냄새도 악취도 나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는 2, 3등급 정도의 수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중앙공원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이 풍암저수지도 농어촌공사에서 강주시로 이제 그 소유권이 옮겨지는 과정에 있고, 네, 이번에 그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하면서 공원 관리에 대한 예산들을, 공원을 조성하는 예산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기회에 풍암호수의 이제 수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하자. 네. 이런 취지로 2019년부터 서구청이 풍암호수 수질 개선 TF팀도 운영하고, 그 관계 기관, 그러니까 네. 광주시, 서구청, 농어촌공사, 그리고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자, 이렇게 관계자 실무회의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 논의 과정들이 길었어요. 실무회의도 총 14차례. 네. 자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그 실무협의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고하고, 네. 방안을 찾는 것들도 한 5차례 정도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 대책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 논의 과정에 환경운동연합도 다 참여를 하셨었나요? 네, 저희가 수질 개선 TF팀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회의 14차 할 때는 그거는 실무회의는 그 행정기관, 네. 그 다음에 관계기관, 기관. 사업자가 참여를 했었고요. 풍암호수 수질 개선 TF팀에는 네. 환경운동연합과 뭐 지역의 전문가 그룹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실무회의 논의했던 내용들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리면서 2019년부터 실무회의부터 지금 이게 네. 회의를 20여 차례 한 건데 네. 그걸 다 참여하면서 어떻게 활동을 다 할 수 있지? 그러지 그 못했죠. 생각을 해서 네. 깜짝 놀랐어요. 방금. 실무회의에서 TF팀 회의는 뭐 5차례 정도 있었는데요. 네. 2019년에 거의 대부분 했고 네네. 2020년부터 2020년, 21년에는 회의가 없었고요. 네, 최근에 5차 회의를 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풍암 저수지 수질이 현행 5, 6등급이라고 되어 있고 네. 3등급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친수 공간으로서 누리게 하려면 당연히 이상 등급 이내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오류와 미흡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성명서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 건가요? 지금 기존에 쭉 논의를 하면서 풍암 저수지,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수량이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물의 양이 한 44만 톤 네. 정도 물이 담겨져 있는데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수량을 좀 줄여보자 네.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수량을 줄이려면 줄이는데 이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수면적 물이 차지하고 있는 호수의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심의 깊이를 낮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심의 깊이를 지금 뭐 7m, 6m, 7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그걸 한 2m 내외로 조정을 하고 함으로써 이제 수량을 저수지가 갖고 있는 호수가 담고 있는 물의 양을 줄이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하는 네. 도로나 아니면 그 주변의 택지에서 도심지에서 빗물과 함께 들어오는 네. 비점 오염원들이 호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있는 뭐 타이어, 마모됐던 먼지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한 여러 오염 물질들이 빗물과 함께 풍암호수로 들어오는데 이 비점 오염원은 풍암호수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을 바꿔서 그냥 저수지 밑 바닥으로 네. 빗물이 흘러갈 수 있는 간을 묻고 네. 그 간을 통해서 빗물이 호수 밖으로 바로 서창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러면 오염 물질들이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는 거. 그리고 또 바닥에 물을 가둬놨는데 물을 관리하려고 했더니 물이 이제 바닥으로 새일 수 있다. 네네네. 그래서 바닥으로 침투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방수 매트를 깔아서 바닥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수질을 개선하려면 사실은 수량을 줄이면 오히려 악취나 뭐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나요? 제가 상식적으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근데 수량을 줄이고 오염 물질을 기존에 이제 오염된 물질들을 유입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물을 계속 이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풍암호수 주변에 있는 지하수를 활용해서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 계획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어항인데 큰 어항에 깨끗한 물을 예를 들면 한 바가지를 넣더라도 큰 어항에 있을 때는 깨끗한 물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작은 어항을 만들면 깨끗한 물을 한 바가지 넣더라도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수량의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크기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수 매트를 설치하면 물이 이제 지하로 흡수돼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뭐 지하수가 용출될 수도 있고 사실 뭐 생태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좀 부족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기회에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건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년 여름철만 되면 녹조가 풍암호수에 발생해서 녹조가 있는 물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녹조 주변에서 이제 녹조가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에어로졸이라고 이렇게 독성이 공기 중에 이제 퍼져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지금 4대강 곳곳에 특히 남동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녹조가 주변 지역에 독성 물질이 날아다니고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이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녹조에 대한 그러니까 녹조가
악취가 발생하거나 네. 뭐 하는 것들은 많았지만 실제 이게 독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사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 낙동강의 녹조 네. 조사들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이 조류, 녹조를 발생시키는 네. 조류가 갖고 있는 독성 물질들이 뭐 배추에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뭐 하다 보니 문제들이 있다. 이 녹조는 단순하게 그냥 보여지는 초록색 물이 아니라 네. 독성을 갖고 있는 물이다. 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되고 있어서 풍암호수에 발생한 녹조들도 영향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충분히 추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아마 비점오염원이라는 용어가 네. 낯설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오염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오염물질, 오염된 물을 관리하는, 할 때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네. 점오염원은 확실하게 이제 관리되는 물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흘러오거나 오수가 발생하면 오수가 정확하게 그 갈로를 따라서 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점오염원, 네. 관리되는 이런 물질들을 점오염원이라 하고, 관리되지 않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그 불특정의 네. 오염물질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네. 그 논에, 물에 화학비료가 더 있고, 그 화학비료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농업용수의 그 화학물질들을 어쨌든 담고 있는 농업용수들이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오수 처리를 위한 어떤 시설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이런 걸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안에서의 비점오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가에서 발생하는 여러 예를 들면 도로 안에서도 자동차 매연이 먼지가 돼서 빗물이 비가 왔을 때 빗물과 함께 네.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비점오염원이 어떤 또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또 네. 여쭤보고요.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이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하나씩 제가 여쭤볼게요. 네. 먼저 제시한 대책이 집중호우 시 풍암저수지 하류, 서창천 일대의 홍수 피해와 서창천과 영산강의 수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 안에서의 물을 받는 공간들, 우리가 네. 쉽게 물 바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 곳곳에 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호수, 저수지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 중에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의 그 강도와 빈도가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꺼번에 옛날에는 이렇게 나눠져서 오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예를 들면 10번에 나눠져서 왔던 게 한 번에 오거나 두 번에 오거나 이렇게 강우의 강도들이 세져 있는데 그 도시 안에서 이 비가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어느 곳들이 침수되거나 왜냐하면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로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완충하기 위해서 작은 저수지들이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한꺼번에 도시에 쏟아졌을 때 물을 받는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 바가지라고도 하는데 이 풍암호수 역시도 그 풍암동 일대에 빗물이 한꺼번에 흘러 들어왔을 때 이 물을 일정 정도의 담아주는 그래서 하류로 흘러가고 영산강으로 만나는 물의 양들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재해 예방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크기를 줄이려면, 그러니까 물을 받을 수 있는 크기를 줄이려면, 이것이 줄여도 그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영향들이 없는지, 특히 물이라고 하는 건 계속 하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창천 하류에 그 영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재해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비점오염원이 과거에는 호수에서 한번 멈췄다가 호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호수가 오염되는 원인도 됐지만 그나마 한번 정체됐다가 서창천으로 흘러가는데 빗물을 무조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제 다 내려보내게 되면 서창천은 영산강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 서창천이나 영산강 일대의 수질 악화의 영향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검토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검토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재해 영향이나 그것에 대한 환경 영향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이 풍암저수지의 저수량 그리고 깊이, 침투량 이런 것에 관련된 실측된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네. 30만 톤 이하 수심 네. 2m의 기준을 설정했다. 네. 이게 뭐 사실 이게 이제 저 네. 같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눈대중으로 대충 보고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아서 물을 줄이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이런 논의들을 할 때 이 공간에 물이 얼마나 있어서 네. 이 물의 양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잡아야 될 것인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분석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있는 풍암호수의 물의 양과 네. 그 상태들을 파악하고 밑에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준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들이 어느 정도 퇴적이 되어 있고 그 퇴적토가 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네. 걔가 무조건 퇴적토가 다 호수에 오염을 유발하지만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폐수나 이런 것들이 함께 그 네. 비점 오염원으로 빗물과 함께 유입돼 가지고 들어와서 퇴적되다 보면 거기서 악취를 발생하지만 네. 이 도시 안에 있는 호수의 퇴적토, 그 퇴적대에 있는 층은 네. 이 층이 무조건 다 호수 수질에 악영향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네. 이 퇴적층이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방수 매트를 이제 네. 깐다고 하면 아래에 있는 퇴적토나 호수 바닥에서 살고 있는 여러 저서 생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생물은 다 이제 그렇죠. 그 고려가 되지 않은 채 네. 네. 정말 인공적인 어항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네, 모양새가 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닥에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도 함께 그 조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고, 또 실측을 하다 보니 최근에 실측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풍암호수의 수질이 뭐 7m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6m, 7m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실측을 했더니 4m 정도 되고, 그다음에 평균 수심이 한 4m 정도 될 거다라고 논의들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 실측을 해봤더니 평균 수심은 2.8, 2.9m 정도. 그래서 이 오차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네. 그 오차가 많다 보니까 담수량의 차이도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44만 톤 정도가 담수돼 있다라고 논의들 계속 해왔는데 네. 실제 보니까 34만 톤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퇴적층이 네. 그렇죠. 저수지에 설계했을 때보다 담수량도 작고 수심도 작다고 하면 그 네. 중간에 퇴적층이 한 1m, 2m 이 정도 쌓여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네. 관련해서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수가 보여지는 그냥 모습을 중심으로만 논의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측 자료를 근거로 다시 좀 대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까 과거에 제가 그 동네에 살았었잖아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일대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산불이 났었는데 소방 헬리콥터가 와서 거기서 물을 퍼서 가져가더라고요. 네. 근데 방금 수량 말씀하셨죠. 수심 얘기하셨고 그걸 2m로 낮추면 이게 가능해지나? 나는 갑자기 그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네. 또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네. 뭐 이거는 오늘 네. 성명서하고 뭐 네.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렇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비점 오염 얘기도 하시긴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환경운동연합은 기본 방향을 이 풍암 저수지 수질 대책에 관련된 기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성명서에도 말했다시피 현재 그러니까 풍암 저수지에 풍암호수의 수량을 줄이고 수심을 낮추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풍암호수의 수질은 개선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이 풍암호수의 오염원은 그러니까 중앙공원 밖에서 이제 그 풍암지구라든가 올드격 경기장에서 들어오는 비점 오염원이 큰 수질 악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입되는, 그러니까 이 풍암호수가 있다고 하면 오염원이 들어오는 상류 쪽, 네. 그리고 또 하류에 미치는 영향, 네. 이 수질 개선 대책이 하류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들도 함께 보기 위해서는 이 수계 전체, 이 물 영향권 전체를 같이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그 서구청 서구청과 시 그리고 관계 기관들이 이제 참여하긴 했지만 한편
이 수질 개선의 유역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수질 개선을 만들려면 주변에 들어오는 오수관로는 어떠한지, 네. 그 다음에 풍암지구의 빗점 오염원들은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네. 이런 그 중앙공원 바깥에서의 수질 개선 대책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되지 않았다. 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뭐 수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오염원 바깥에서 들어오는 오염원들을 무조건 호수 밖으로 배제한다고 해서 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결국은 또 영산강에 오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먼저 오염을 정화시키고 하천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빗점 오염원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서 네.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주시가 하수가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요새 친수 친수 공간과 그런 과도 네,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순환 정책 네,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 수질과 관련한 부서도 있고 다양한 부서들 그리고 도로 옆에 우수관로가 네.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풍암지구에서 성창촌으로 가는 우수관로는 좀 규모가 작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풍암 호수 쪽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우수관로를 또 관리하는 부서. 네. 그리고 그게 도로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보자.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네. 행정의 여러 관련 부서들도 함께 참여하다 보면 지금 고려되지 못했던 네. 문제들도 함께 살펴보고 이번에 사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회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풍암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300억 규모를 사용할 예정인데 네네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 기회에 우리가 더 종합적으로 봐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관리와 도시 안에서 이제는 기후 재난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뭄의 빈도들도 높아지지만 홍수나 이런 폭우로 인한 빈도들도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시 공간들을 좀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물을 수질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하천으로만 흘려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대책들도 함께 마련해 보면서 광주에서의 물 관리에 대한 경험들을 축적하는 것, 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물 관리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토론하는 것, 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제 경험들이 과거보다 많이 쌓여 있고, 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들도 있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도시의 지금 현황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분석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네. 자료들도 없기도 했었겠지만, 지금은 GIS니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풍암호수 수질 개선과 관련해가지고 오염원이 무엇인지 네. 이건 많은 조사들이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경험들을 쌓고 논의의 장들을 확대한다라고 하면 도시의 물관리 정책에 대한 좀 전환, 네. 물 순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유역 전체들을 고려하는 네. 대책, 수자원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험으로 쌓여 있지 않을까, 쌓여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야기까지 거의 해주셨는데 성명서에 있는 이야기는 다 끝났거든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차장님?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아, 그랬나요? 네. 네.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꼭 끝내려고 하면.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할 말이 있는데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암호수의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역 안에서 이제 물 관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잖아요. 네. 도시 전체가 물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도시 안에 물 공간이라고 하는 게 도시 전체의 생태성, 생태적 도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충분히
있고 이번에는 풍암저수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들도 네.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겠다라고 네. 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시 행정이 이러한 많은 자원과 경험들을 바탕으로 논의의 장들을 확대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 도시의 물 문제들을 함께 다시 살펴보고 네.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명서는 2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나왔죠.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풍암저수지 자체가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광주라는 공간에서의 친수 공간으로서 갖는 소중한 의미, 그리고 현재 이번이야말로 오랜 기간 고질적인 문제였던 풍암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성명서에 밝혔던 것처럼 기후재난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이 열리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풍암저수지 대책 관련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 대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HC의 성명서 읽어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엄청 길어지네? 그랬나? 좋아요. 네.